Mickey 7 by Edward Ashton Chapter 6 마샬한테 가는 게 이렇게 떨릴 일은 아니다. 마샬이 오늘 당장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 같았다. 다른 때라면 몰라도 요즘 같은 때라면 그럴 수 없을 테니까. 최고 사령관이기는 하지만 마샬은 베르토를 제외한 니프라임의 누구보다도 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었다. 드라카가 거의 지어졌을 무렵 궤도 정거장에서 내가 탄 셔틀을 도킹했을 때 처음으로 내게 인사를 건넨 사람이 마샬이었다. 다리우스 블랭크의 수하들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긴 30초를 보내며 지옥문 앞에 다녀온 지 사흘, 그앤 조한슨과의 인터뷰 후로는 이틀이 지났을 때였다. 마샬이 한 행동에 비하면 인사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할지도 모르겠다. 그는 그냥 자리에서 서 있었을 뿐이다. 공평하게 이야기하면 나도 그에게 별로 좋은 첫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셔틀이 스테이션에 접근하며 중력 생성을 차단하기 전까지 난 자유낙하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물론 궤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본 적은 있다.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 상에서 5분 이상 시간을 지내다 보면 관광객들이 날개 달린 슈트를 입고 무중력 핸드볼 따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궤도 리조트 광고를 보게 된다. 나는 자유낙하를 할 때 크라켄에게 잡아먹힐 걱정을 하지 않고 바다에 떠다니는 것처럼 매우 편안한 느낌이 들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자유롭게 떠다닌다고 표현하지 않고 자유낙하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중력 생성기가 끊기자 내장이 목구멍에 닿을 것처럼 위로 쏠렸고 심장은 엄청나게 빨리 뛰어서 손끝에서도 박동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두뇌의 위험을 감지하는 부분이 우리가 맑고 푸른 하늘 위에서 비처럼 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각적 정보도 없이 분명히 알아차렸다. 하지만 나는 다른 몇몇 승객들처럼 기절하지는 않았다. 비명을 지르지도 팔다리를 허우적거리지도 점심을 적절히 소화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좌석마다 제공된 진공 마스크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나는 괜찮았다. 하지만 결코 좋았다고도 할 수 없었다. 마침내 도킹을 마치고 에어로크를 지나 도착 라운지로 들어섰을 때 나는 땀에 푹 젖어 덜덜 떨고 있었다. 나는 이틀 동안 약을 맞지 못한 모르핀 중독자 같은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사령관 마샬이 본 나의 첫 모습이었다. 그때 마샬은 라운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500km 아래 어둠이 내린 미르가르드가 자전하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둥둥 떠 있었다. 셔틀에서 내린 개척민 12명이 빠짐없이 라운지로 들어서고 에어로크 내실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 임무의 책임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 옆머리가 깔끔하게 정돈된 칠흑 같은 검은 머리,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처럼 굳게 닫힌 턱, 자유낙하에도 끄떡없을 것 같은 쇠꼬챙이처럼 곧은 허리까지 미르가르드에서는 필요하지도 존재하지도 않았던 전투로 단련된 냉철한 눈빛을 가진 군인의 모습을 그럭저럭 잘 흉내낸 것 같았다. 3년 동안 2번을 다시 태어난 뒤에야 마샬의 10%는 타고난 까칠함, 10%는 불안, 80%는 지상군 사령관으로도 임명되고도 성간 이동 동안 짐짝 취급을 받았던 세월에 대한 보상 심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샬이 우리 쪽으로 발을 굴렀다. 허공에 떠서 한 손으로 천장에 고정된 손잡이를 잡고 내 앞에 내려와 엉거주춤 섰다. 자, 힘멜 스테이션에 온 걸 환영한다. 드라카에 탑승할 수 있을 때까지 이곳이 여러분의 집이다. 내 이름은 예로니모 마샬이고 이번 탐사 임무의 총책임자가 될 예정이다. 행성 밖으로 나온 경험이 있는 사람 있나? 대여섯 정도가 손을 들었다. 마샬은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다. 지금 도하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지? 3명이 손을 들었고 4번째 사람이 망설이다 손을 들었다. 마샬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다. 결국은 이겨내게 된다. 그러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어느 쪽이든 정해진 기간 동안 이곳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사령관님, 도하고 싶다고 손든 사람 중 하나였다. 마샬이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말하게. 생명공학부의 듀건이라고 합니다. 사령관님, 혹시 그는 트름을 한번 하고 얼굴을 찌푸리며 침을 꿀꺽 삼키고 나서 말을 이었다. 그게 개인 물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셔틀의 시토록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요. 마샬은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알다시피 이런 종류의 여행에서 무기는 꽤 중요한 문제니까 결론적으로 사적인 물품 배송은 금지되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지만 마샬은 손을 한 번 저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다. 아쉬워할 것 없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보급될 것이고 더욱이 상륙거점 개척지에서 장신구 같은 물건은 필요 없으니까.
말을 마치고는 사람들을 한번 쓱 훑어보았다. 질문 있나? 나는 손을 들었다. 내가 개척 임무에 참여한 초기에 저지른 몇 가지 실수 중 가장 처음 저지른 실수였다. 좋다. 이름이 마샬이 말했다. 미키 반스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개인 물품 30kg까지는 허용된다고 했는데요. 사령관의 미소가 더 경직되었다. 이제는 미소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았다. 말했듯이 반스군, 그 결정은 취소되었다. 저희는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방에 두고 온 물건 중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마샬의 미소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반스군, 드라카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한조는 개척지 주민과 승무원을 합쳐 198명이다. 그 사람들이 모두 30kg씩 인형이니 로션이니 하는 잡동사니를 챙긴다면 짐 무게로만 6000kg이 늘게 될 것이다. 알아요. 저도 숫자 계산을 할 줄 압니다. 하지만 6000kg을 싣고 광속에 도달하려면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아나? 나는 머뭇거렸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다. 수학을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닌가 보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6000kg 정도는 선체 무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일 테니까요. 왜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 혹시 궁금해할까봐 말해주자면 그 질문의 답은 4 곱하기 10의 23승 줄이고 여정이 끝날 때 속도를 감속하는데도 또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지. 물리학은 잔인하네. 그리고 반숙은 우주선의 연료가 되는 반물질은 극도로 비싸다. 여러분 모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9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려면 미르가레드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하지. 따라서 드라카의 총 중량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최소한으로 줄여야 했네. 여정을 함께한 개척 주민의 90%가 냉동배아 상태였다는 것을 알리라고 보내만. 네, 그렇습니다. 반숙은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아이들 보문화되어 가까운 시간을 보내려고 그랬을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대답을 기다리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답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분명해진 다음에야 말을 이었다. 아니지. 배아는 가볍지만 다 자란 성인 어른은 무겁기 때문이다. 또 뭐가 무거운지 아나? 음식이다. 반숙은 자연적으로 죽기 전까지 칼로리 배급량이 얼마인지 안다면 아마 그 6000kg을 운반하는 데 사용할 에너지를 농업에 써주길 바라게 될 거다. 개인적으로는 그만한 여유가 있으면 차라리 주민을 70, 80명 더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네. 어떤 경우는 여러분의 짐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더 생산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수백 가지 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민 70명을 추가로 데려오려면 음식과 물, 산소, 그리고 주거 공간 역시 40%더 필요하지만 짐은 그렇지 않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져올 물건은 태블릿과 메모리칩 2-3개에 불과했는데 우주선에 타기 전에 짐 수송을 해주지 않을 거라고 미리 알려줬더라면 그것들을 충분히 주머니에 쑤셔 넣어 올 수 있었을 거라고 반박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았다. 마샬의 표정을 보아하니 할 말을 마음속으로 사귀는 게 더 나을 것 같았다. 그건 그렇고 반수군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아직 듣지 못했네만. 뭐요? 역할 말이네. 듀경군은 생물학자라고 했고 반수군은 여기에서 실수를 더 저지르고 말았다. 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익스펜더블입니다, 사령관님. 마샬은 내 미소에 답해주지 않았다.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상한 음식을 씹었거나 맨발로 똥을 밟았을 때나 지을 법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럴 줄 예상했어야 하는데, 사령관이 말했다. 그러더니 발을 굴러 천장에 달린 손잡이까지 몸을 띄운 다음 두 손으로 천장을 밀어 라운지 끝 출구까지 유유히 멀어졌다. 이윽고 깔끔하게 공중제비를 한 바퀴 돌아 발로 바닥을 찬 뒤 수영선수처럼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왔다. 확실히 해두자면 스테이션에는 개척지 주민과 승무원 모두에게 1인 1실을 제공할 만큼 숙소가 충분하지 않다. 출구가 열리는 동안 그가 어깨너머로 외쳤다. 하지만 공용 공간 여기저기에 해먹이 설치되어 있으니 하나씩 차지하면 된다. 드라카에 탑승할 때까지 그 공간이 여러분의 집이다. 사령관은 미끄러지듯 출구를 나갔고 등 뒤로 문이 닫혔다. 그가 사라지자 듀건이 말했다. 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마셜 사령관은 나탈리스트야. 에어로크 옆에 매달려 있던 검은 머리의 키 큰 여자가 말했다. 듀건은 짧고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진짜? 그러고는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넌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나는 듀건에서 여자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나탈리스트가 뭐야? 사이비 종교 같은 거. 듀건이 말했다. 사이비는 아니야. 여자가 반박했다.
그녀는 마샬 못지않게 능숙하게 벽을 차더니 손잡이를 잡아 급히 내 앞에 멈췄다. 진짜 종교야. 마샬 사령관은 독실한 신자고 그의 디지털 프로필에서 봤어. 지원하기 전에 사령부 사람들 프로필을 전부 확인했지. 너는 안 했어? 깡패들과 역격 고문을 당하느라 소셜미디어로 뒷조사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하기에 적절한 때는 아닌 것 같아서 나는 그냥 고개만 저었다. 그녀는 웃었다. 되게 웃긴다. 저 사람들은 남은 일생 동안 우리를 부려먹을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았어?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 내 말에 듀건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벌써부터 그의 웃음이 못마땅하게 느껴졌다. 얘는 안 그랬을 거야. 너 징발된 거지? 어떤 사연이야? 감방에 수감되어 있기라도 했어? 아니, 난 수감자가 아니었어. 징발된 것도 아니고 나는 임무를 위해 선발된 거야. 너희들처럼. 그랬겠지. 선발이든 징발이든 뭐가 중요하겠어. 중요한 건 너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말을 안 듣고 있구나. 나도 선택권이 있었어. 이틀 전에 채용 담당자 사무실에 내 발로 걸어 들어갔어. 그웬이란 여자랑 인터뷰도 했고 내가 훌륭한 후보라고 했고 내가 지원해서 좋아하던데. 두 사람은 머리 2개 달린 괴물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거짓말하지 마. 듀건이 말했다. 아니 거짓말 아닌데. 여자가 말했다. 이런 걸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 나는 다리우스 플랭크에 관해 이야기하려다 정신을 차리고 입을 닫았다. 앞으로 남은 생을 함께 보낼 사람들이 내가 범죄자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상관없잖아. 중요한 건 내가 지원했다는 거, 내가 수감자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지원하기 전까지 소셜미디어로 사람들에 관해 알아보지 않았다는 거지. 나도야, 뮤르가르드의 첫 번째 개척지 탐사잖아. 안 그래? 여기 있는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일 거라 생각했어. 나탈리스트가 책임자가 되었다니 믿을 수가 없다. 주건이 말했다. 그렇게 큰일은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는 아닌데 얘한테는 뭐 큰일일 수도. 여자애가 그렇게 말하고는 내 쪽을 쳐다봤다. 잠시 딱하다는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듀건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불이야. 농업부 소속. 우리 같이 일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쯤 다른 사람들은 해먹을 찾으러 갔는지 모두 자리를 뜨고 없었다. 브리와 듀건이 웃으며 악수를 했고 나는 행성 탈출 계획이 내가 바라던 만큼 좋은 계획이 아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저기 멍청해 보이기 싫지만 마샬의 종교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명 좀 해줄래? 내가 말했다. 브리는 내 쪽으로 돌아섰다. 표정으로 보아 듀건에게 훨씬 흥미가 있는 모양이었다. 아마도 나에게 어딘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는지 슬슬 성가시게 여기는 눈치였다. 브리가 말했다. 나탈리스트 교회의 주요 교리 중 하나가 하나뿐인 영혼의 신성성을 믿는 거야. 백업은 필요 없다는 거지. 신체마다 영혼이 하나 있다고 믿어. 신체가 죽으면 영혼도 죽는 거야. 듀건이 말했다. 맞아. 그들에게 바이오 프린트된 신체에 백업된 인격을 심어 만든 존재는 영혼이 없는 괴물일 뿐이지. 그래, 혐오스러운 존재랄까. 완전한 인간은 아닌 거지. 듀건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예 인간이 아니라고 봐야지. 내가 끼어들었다. 그건... 부리가 말했다. 알아, 유감스럽게 생각해. 듀건이 덧붙였다. 그래도 네가 익스펜더블이긴 하지만 아직 죽었다 살아난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네 몸은 원래 네 몸이잖아. 안 그래? 뭐 그렇지. 탐사에 지원한 지 이틀밖에 안 됐어. 백업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적어도 지금은 태어난 몸 그대로야. 내가 말했다. 듀건이 내 어깨를 다독였다. 훌륭해.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마샬한테 밉보이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정말이지 유익한 조언이었다. 왜 그 조언을 따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